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4명의 의원들이 입후보했습니다. 각 계파를 대리해 나온 후보들이어서 민주연합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결국 계파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경제 살리기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적극적인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블랙홀이 아니라 국가개혁의 핵심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결국 경선으로 뽑게 됐습니다. 우윤근, 이종걸, 그리고 이목희, 주승용 이렇게 4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책위의장인 우윤근 의원으로 합의 추대하자는 기류가 잠시 흐르기도 했지만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 등 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종걸, 주승용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면서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우윤근 의원과의 단일화에 실패한 김근태계의 이목희 의원도 출마함으로써 일단 4파전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민진모가 오늘 중도파 후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면서 오는 9일 경선 전에 이종걸, 주승용 의원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윤근, 이목희 의원도 단일화를 다시 시도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파전이나 3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은 친노와 정세균계가 합친 범주류, 중도를 표방하는 비주류, 김근택의 민평년 사이에 계파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북한의 실권자 3사람이 인천을 방문한 후에 남북관계가 관심이죠. 박근혜 대통령,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남북 관계는 남북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가 그제 북측 인사들의 방문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내보내고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박 대통령이 직접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북한이 실세들을 통해 강력한 대화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남측이 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는 판단도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통해 이슈를 전환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도 이번 방한 때 언급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남북 관계에서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반대한다는 입장이더군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이 블랙홀이란 표현을 그대로 받아 대통령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헌은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개혁 과제의 핵심 과제라며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과 국정 수행의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 231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 논의를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지는 유 대변인의 논평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의 중진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개헌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응원하기는커녕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간섭하고 지시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면 정쟁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여당 의원 다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개헌 논의가 크게 일어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최우선 혁신 과제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가 있죠.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오늘 토론 결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즉 체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쪽으로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법규를 고쳐 자진 출석 의사가 있을 경우엔 표결 없이도 출석할 수 있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연합 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어제 집중토론 결과를 오늘 설명하며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세비산정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당내 혁신 과제로는 단연 개파 청산이 꼽혔다면서 개파 문제 해소를 위한 당의 명시적 조치, 공천제도의 개혁 같은 당의 구조 개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감 최대 관심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역시 세월호 참사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사후 대처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참사와 관련이 높은 해양수산부, 해경, 항만공사 등 기관들을 감사하는 농해수위에서는 구조과정과 선박검사 부실 논란에 대한 추궁이 예상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 국가재난시스템의 미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참사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예고됐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인상 문제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은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른바 3대 지방세 인상과 관련해 세수 증대 효과도 충분치 않으면서 서민 증세로만 귀결된다는 주장을 펴고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도 여당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임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 증세론을 펴며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법률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